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헌신 언제나 아름답고 귀합니다. 예배의 순서를 맡으신 분들과 예배위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에 방송실 오늘 하루 종일 많은 수고하시겠습니다. 교역자 여러분들과 또한 각 부서 위원회, 특별히 그 중에서도 교육부 교사 여러분들의 수고에 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시민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 곧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가운데서는 우선 배경이 되는 것은 첫 번째는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이 로마의 시민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리스도인의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서는 키비타스라고 부르는데 세 가지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한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은 첫째는 의무가 있습니다. 시민권자로서의 의무가 있고, 두 번째는 그와 또 다르게 권리, 특권이 있습니다. 특별한 로마 시민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의무와 권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위, 사회적 지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공유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에 있어서의 우리들이 시민권이라고 합니다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선망하는 시민권은 뭐겠어요? 미국의 시민권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너도 나도 가까이 있는 나라도 멀리 있는 나라도 미국에 가기를 원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미국은 또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그것을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나라 중에서도 미국과 같이 시민권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나라는 미국 외에는 다른 어느 나라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상대적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로마의 시민권은 비교적 개방적이었다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대개의 고대 사회에는 시민권을 극히 제한을 합니다. 특권층을 제한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유럽 또 서양 문명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 문명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그 그리스의 폴리스 시민권자, 아테네나 혹은 스파르타 같은 그런 도시들입니다. 그런 도시 국가들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제한을 하게 되면 그 특권은 점점 늘어나게 되고 지위도 따라서 신분이 더욱 올라가게 되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사회적 구조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 그런데 이 폴리스는 그 시민권을 엄격하게 제한을 해서 결국은 나중에는 폴리스의 시민권을, 그리스의 폴리스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극히 소수로 제한이 되었다고 그렇게 축소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의 로마는 유일하게,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고대 사회가 유일하게 이 시민권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조금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그런 나라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의 역사 연구가 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은 의외로 이웃의 일본의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사람일 거예요. 로마인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번역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 연구의 붐을 일으킨 적이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럽에 가게 되면은 더 중요한 시오노 나나미는 조금 아류고, 그리고 본류에 속하는 로마 연구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바로 이 메리 비어트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인데요. 고전학 교수인데, 이 메리 비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SPQR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로마는 어떻게 로마가 되었나 하는 뭐 그런 이름으로 번역이 된 책인데요. 이 책이 말하자면 유럽에서는 로마 연구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으로 꼽힙니다. SPQR 하는 것은 라틴어 로마어의 약 머리자입니다. S 하는 것이 세나토, 그러니까 원로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P 하는 것이 포플루스케 하면은 그건 말하자면 민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 있는 SQ죠. 그리고 R 하는 것이 로마나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원로원과 민회, 이 두 가지로 그건 로마를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는 뭐냐 하면은 바로 원로원과 민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 나라다, 그런 이야기였죠. 그래서 로마의 지금도 고대 동전이나 혹은 뭐 갑옷이나 혹은 문장 같은 데서 보게 되면은 다 SPQR 하는 그런 머리 글자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로마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로마가 바로 이 SPQR 메리 비어더 교수가 로마는 어떻게 로마가 되었는가, 로마는 어떻게 그야말로 지도상에도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아주 작은 그런 도시였던 이 로마가, 뭐 도시라고기보다는 한 마을이죠. 마을에 불과했던, 산골 마을에 불과했던 로마가 어떻게 지중해, 나아가서는 세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 있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가 들을 만한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행운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축복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귀도로 들어야 돼요. 개인이나 혹은 나라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지. 개인도 가정도 가문도 어떤 단체도 교회도 나아가서 나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은 안 됩니다. 그 축복에 세상적인 이름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연입니다. 우연인데 그 우연을 뒤집으면 그러면은 그거는 말하자면 우리로 보면 행운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 않으면은 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제 아무리 많은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성장을 하게 된 것은 축복입니다. 행운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축복이에요. 말하자면 그들의 말로 이야기하면 우연이에요. 우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 그 말이죠. 로마가 어떻게 그렇게 작은 마을에서 그렇게 큰 도시가 되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에서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의 개방성이에요. 정확하게 하면 개방성. 말하자면 메리 비어더 교수는 로마의 시민권의 확장,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우리가 간단하게 들을 얘기가 아니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 닫잖아요, 시민권을.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그 나라들 가운데서 특권청을 개방을 한 나라는 로마가 유일합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나라 중에서, 공동체 중에서. 그러니까 로마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요, 로마는 성장하면서 시민권자들, 키비타스, 시민권자들이 점점 늘어났기 때문에 시민권자들과 함께 로마가 세상에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시민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주느냐 하면 그건 특권이니까 아무나 주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방인이 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는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자녀는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자손, 자녀의 자손도 다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 로마의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는 순간 그렇게 된다는데, 이 정책이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조선조만 생각해도 벌써 대비가 되지요. 예, 아무리 양반이라고 하더라도 그 노비 출신과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은 그 아이는 제 아무리 정성의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노비입니다. 그 아이는 노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런 이 로마의 시민권이 얼마나 개방적이었나. 불과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그랬다, 그런 얘기예요. 로마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이미 그런 정책을 2000년 전에 이미 그런 정책을 썼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그 군대입니다. 군대 병력인데, 로마는 언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죠. 로마 출신의 그 군인은 얼마 안 돼요. 처음에는 전체로 로마 안에서, 이탈리 반도 안에서 있을 때는 그 로마 출신 군인들로 구성이 됐겠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되나요? 아주 얼마 안 되거든요. 소수예요. 로마의 순수 로마 혈통을 가진 사람은. 그런데 나중에 용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병들이, 이방인 출신들, 야만인 출신들 용병들이 로마의 군대에 복역을 하게 되는데, 병력을 하게 되면은 대개 한 20년 전후, 짧게는 15년, 길게는 한 25년 정도에, 대개 한 20년 전후에 복무 기간을 가집니다, 이방인이. 근데 만약에 용병으로서 로마의 군대에 소속하여서 또 이렇게 로마 군인이 되면은, 그러면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모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은 자자손손대대 모두 시민권을 획득하게, 자동적으로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또 주목을 할 것이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바와 같이 호국의 달인데, 이 나라의 그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또 봉사한 사람들을 얼마나 존중했는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야만인이라고 하더라도 로마 군대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복역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자손 수십 대 수백 대든지 내려가면서 그것은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다. 지금 얘기하면 우리가 유니폼, 제복을 입은 사람, 우리 기도하신 바와 같이 그 군인이나 소방서나 혹은 경찰관이나 이런 제복에 대한 존중심, 이것을 우리가 도시 그 생각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든지 그 사회가 성장하고 제대로 된 사회가 되려고 하면은 제복을 입은 사람에 대한 리스펙트, 이것이 말하자면 있어야 돼요.
구분하면 됩니다. 이 사회가, 우리 사회가 잘 될 사회냐 아니면 망조가 사회냐 하면은 민간에, 일반에서 제복을 입은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더라, 어떻게 보더라 하고 보시면은 이 사회가 쓰러져가는 사회인지 혹은 흥행하는지 하는 것을 그 하나로서 가늠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 로마의 이야기. 그래서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 성경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로마의 행정상 특별한 공헌을 세운 사람이나 도시에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하게 이 부분이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신약 성경의 제1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도 바울.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었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려받은 거죠. 아버지도 로마의 시민권이에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리고 또한 신앙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하이고, 그리고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하이고, 그리고 또한 지파로서는 베냐민 지파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가 있느냐, 엄청난 권리거든요. 그래서 그 엄청난 특권의 권리를 가질 수가 있었냐. 근데 아버지가 갖고 있었다는 거야. 그 아버지도 유대인이었을 텐데 어떻게 가지고 올 수 있었느냐. 근데 명확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로마의 행정법상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건 우리가 분명하게 추론할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 아버지든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든지 어느 순간에 로마의 행정 상황에서, 행정의 그 부분에서 상당한 기여를 한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자체에 어떻게 획득했는지 하는 것은 뭐 위에 몇 대 조상 뭐 아버지인지 후에 조부인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기여를 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한 권한이에요. 굉장한 권한. 그 다음에는 또한 이 빌립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빌립보가 로마의 작은 로마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된 그런 연유입니다. 작은 로마 하는, 실제로 그 당시에 작은 로마라고 불렸어요. 그러면 이 작은 로마는 어느 정도로냐면 빌립보에 사는 도시에 있는 전체 인구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구성원들 중에서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 그리고 실제로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그 구성원들, 거기에 있는 거주민들 가운데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퍼센티지를 보게 되면은 빌립보가 더 많았어요. 그것은 그 세상에서 유일한 도시입니다. 또한 로마에 있어서 로마에 거주하는 사람, 노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방인들도 왔다 갔다 할 것이고, 로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로마 시민권자는 50%가 안 됐다고 그래요. 50%, 그렇죠. 네, 로마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데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70% 가까이가, 70% 가까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놀랍죠? 노예들 빼고 거의 다 시민권자다, 그 말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도시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보다도 더 로마야, 여기는. 이런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은, 이것은 그 주전, 그러니까 BC 41년에 있었던 그 빌립보 전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빌립보 전투. 오늘 역사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아주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 율리우스 카에사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율리우스 카에사르, 영어로는 줄리우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의 전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이 뭘 했냐 하면은 이제 공화정에서 제정, 그러니까 말하자면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려고 시도를 했으나 실패는 했어요. 곧 그 전에 이제 거의 만들었죠. 이 사람이 말하자면 가이사라가 그 원로원에서 한번 의논 좀 합시다 해가지고 오니까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냥 의연히 갔죠. 그래서 원로원에 들어서는 순간에 사람들이 자객들이 와 둘러싸여 가지고 말하자면은 그 수십 군데 찔려 갖고 죽어요. 난도질을 당하죠. 그야말로. 그때 그 남긴 유명한 말이 브루투스여 너마저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죽인 사람이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브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카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그 외에도 뭐 여러 자객들이 이제 죽였는데, 이 두 사람이 말하자면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죽이고, 그리고 카이사르 하는 말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가이사입니다. 가이사.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황제의 명칭이 된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가이사르라는 것은. 그런데 워낙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러면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실권을 쥐었느냐 하면 대적이 생겼는데,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죽은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는 그 뒤에 따르는 사람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과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두 사람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원수가 되고 두 사람도 싸웁니다만, 이때는 이 옥타비아누스 장군과 안토니우스 장군이 한편, 그리고 또 한편은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이쪽이 한편. 이래가지고 로마의 전체의 힘을 앞으로 힘을 가지게 되냐, 누가 힘을 가지게 되냐, 심지어는 로마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공화정으로 가냐, 아니면은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시도를 했던 것처럼 제정, 곧 황제가 다스리는 독재관, 황제는 독재관입니다. 독재를 하는 나라가 되냐, 아니면 독재냐 공화냐, 이걸 가지고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쟁이 어디냐면 빌립보 전쟁, 빌립보에서 일어나요. 빌리포스 하는 이 도시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느냐? 만약에 여기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이겼다, 공화정파가 이겼다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로마는 황제가 나오지 않고 공화정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그만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승리를 했어요. 그럼 뭡니까? 앞으로 가는 것은 제정으로 가겠죠. 황제가 다스리는 독재의 나라가, 황제가 독재하는 나라가 될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아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하는 순간이 어디냐면은 빌립보에서 탄생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그러니까 그 뒤에 이 중에서, 이 장군 중에서 옥타비아누스가 누가 되느냐 하면은 황제가 제1대 황제가 됩니다. 그게 아우구스투스예요. 성경에 나오는 아구스도 하는 말입니다. 아구스도 하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구스도.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황제가 되니까, 그때는 그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입맛에는 뭐 안 맞겠습니다. 원로원이 그에게 헌정을 합니다. 이름을 헌정을 하는 거예요. 신성한 이름으로. 그 헌정한 이름이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초대의 그 황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황제가 되는 데는 뭐가 중요했겠어요? 빌립보 전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를 말하자면은
이거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르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자리다, 중요한 도시다, 그 전쟁. 그래서 그 도시를 말하자면은 그 특별한 관리지역에서 콜로니아, 식민지로 삼습니다. 지금 전에 얘기했죠. 식민지 하는 것은 지금은 점령한 모든 것을 침략했는데 아니고 로마가 점령한 것은 다 속국이고 그리고 점령지인데 그 중에서 특별 우대를 하는 그런 도시 일부의 아주 소수의 도시를 콜로니아라고 해요. 영어에 지금 식민지가 콜로니 하죠. 그런데 그거는 그냥 정복지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근데 그때 로마에 쓰는 콜로니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그것은 특별 우대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페르시아나 혹은 그리스 다른 도시들은 콜로니아가 아니에요. 아테네는 콜로니아입니다.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서 손에 꼽히는 몇 군데 중에서 바로 이 빌립보가 콜로니아야. 그게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빌립보를 읽으면서 로마의 식민지요 하고 나오는데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것은 말하자면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요 그런 뜻이에요. 정말 로마로서도 또 세상적으로도 화려하진 않아요. 작은데 아주 풍광이 아름답고 수자원이 풍부하고 이래서 로마의 이제 귀족들이나 혹은 장군들 같은 사람들이 다 은퇴하고 살기를 원하고, 더구나 이게 이제 로마는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 같은 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게 경부고속도로 아닙니까? 가는데 이 경부고속도로라는 게 비아 엑나티아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어요. 이 도로가 있어요. 비아 에그나티아. 이 비아 에그나티아가 로마로서는 제일 중요한 도시예요. 그런데 이 비아 에그나티아에서 중간 거점이야 빌립보가. 우리로 얘기하면 대전이다 혹은 세종이다 그쯤 된다 그 말이죠. 중요하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로마에서 비잔티움, 지금 이제 이스탄불입니다.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가게 되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게 되는 그 중간에는 대전이 바로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도시예요. 이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민권자 이야기하는데 빌립보서에서 시민권자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제 이 이야기는 역사 이야기로 끝나냐 하면은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민권. 이건 이제 오늘 메시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이 뭐냐? 여러분들이 빌립보는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로마라 불리고, 그리고 시민권자들이 거기에 있어요. 빌립보에서 노예가 아닌 이상은 거의 대부분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다른 도시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퍼센테이지로 보게 되면 로마 시민권이 더 많단 말이에요. 이런 도시가 세상에 없어. 그러니까 자의식도 있고 나름대로 우리가 로마에 떨어져 있지만 여기야말로 로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걸 가지고 유비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에 있지만, 그리고 빌립보에 있지만, 너희들이 로마에 떨어져 갖고 로마의 시민권자라면서, 그러면 하늘과 떨어져 갖고 지금 이게 빌립보에 살지만은 너희들은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이전에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하늘의 시민권자. 그러니까 굉장하죠. 하늘의 시민권자니까 이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시민권은 키비타스. 이 시민권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의무. 두 번째는 특권. 세 번째는 지위. 세 가지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면 하늘의 의무,
하늘의 특권, 하늘의 지위 모두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정말 빌립보 사람들은 그야말로 어깨가 충천해, 말하자면 의기양양해. 우리가 이래봬도 말이지 로마의 시민권이야, 여기 로마의 귀족이고 여기는 족보도 못 내밀어 웬만하면은. 이런데 여러분들이 그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누렸던 그 의무를 행해야 돼. 의무. 두 번째는 권리, 특권이 있어요. 하늘의 특권이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로마의 특권,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의 특권도 대단합니다만, 이라크 전쟁 보셨죠? 보면 한 사람이라도 체포가 되면 온 국력을 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빼내잖아요. 대통령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북한에 들어가든지 하면은 등장을 해가지고 백악관에 등장을 해갖고 어떻게든 그 한 사람을 빼내잖아요. 우리는 있다는 얘기를 감추잖아요. 왜? 말씀 날까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자에 들어가고 억류된 사람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감춰요, 오히려. 드러내면은 그러면 복잡한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나라 꼴이 말이 아니지. 따지고 보면 미국에 비하면은,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이긴 합니다만 미국에 비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나라 꼴이 아니죠. 그런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늘의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의 지위를 가지고, 천사보다도 더 높은 그런 지위를 가지고, 하늘의 지위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자부심, 내가 그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특권을 가져.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지위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시민들이 느꼈던 그 특권, 그 지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함께 행하시는, 여러분들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자유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6월은 또한 호국 보훈의 달로서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와 그리고 그 나라의 속함, 곧 그 나라의 국민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늘의 시민권자라 하셨사오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마땅한 의무를 행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지위와 특권을 이 세상 가운데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또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